안녕하세요. 어, 전원진 마린파크 상가에 있는 전원진 원장입니다. 마린시티에서 지금 집합건물의 관리단에 지금 총무를 맡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떻게 보면 집합건물과는 사실은 관련은 좀 없는데요. 근데 이런 좀 이렇게 상가라든지 오피스텔 그리고 주상복합 아파트 같은 경우에 여기 계신 그 소유자분들께서 이런저런 좀 사건이 터지고 난 다음에 저에게 이렇게 해결점을 좀 제시하고 좀 제시를 해달라고 해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뭐 이런저런 같이 좀 도움을 드리면서 알게 된 그런 부분인데요. 그 예를 들어서 이제 상가라고 예를 들어서 해보겠습니다. 상가에 자, 이렇게, 건물이 이제 제대로 이렇게, 건물 관리가 잘 되고 있고, 그리고 유동인구도 그 근처에서 좀 많이 생기고 있고, 사람들이 많이 있고, 그리고 뭐, 건물도 좀 들어서고 해서 상가의 어떤 입지 조건과 이렇게 건물, 그러니까 상가 입지 조건이 지금 상당히 지금 좋아지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. 이제 그렇게 돼서 이제 평당 그 가격대가 예를 들면 한 600만이었는데, 그 집 평당 가격대가 한 7, 800만으로 이렇게 좀 껑충 올라갔다고 해보죠. 그럼 상당히 이제 이렇게 소유자 입장에서는 기대에 좀 부풀어 있는 상황이죠. 근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임차인한테 이렇게 임대를 주고 난 다음에 좀 멀리 있다 보니까 예를 들면 좀 여기 서울에 계신다든지 아니면 뭐 어떤 다른 지방에 뭐 계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부동산에 대한 전반적인 시세를 모른다고 해보겠습니다. 그러니까 2년 전의 시세나 또는 1년 전의 시세만 그대로 알고 있었다고 해보죠. 저희 상가에서도 그런 일이 좀 발생했는데요. 저희 상가도 예전에 좀 분쟁이 좀 많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때 당시에 살 때는 조금 어떤 분들은 좀 비싸게 사기도 하고 손해를 많이 보기도 했는데 아무튼 간에 그때 당시에 멀리 계신 분께서 그 부동산에 이 근처에 있는 부동산에 내놓은 거죠. 부산에 있는 요 해운대 근처에다가 부동산에 앉아 내놓고 난 다음에 그냥 임차인은 물론 뭐 가격 싸게 해가지고 그냥 임대차 계약을 했었습니다. 그 문제는 뭐냐면 그러고 난 다음에 요 주변에 있는 시세를 잘 모르다 보니까 요즘 들어서 이제 상가가 활성화가 많이 지금 형성되고 좀 집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었는데도 이제 부동산 업자가 예전에 그 가격대 있지 않습니까? 그 가격대에 맞춰 가지고 그냥 이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 가격에 약간 더 얹혀가지고 제시를 했는가 봐요. 제시를 하면서 가전 뭐 이렇게 중개 수수료를 좀 많이 받으려고 그렇게 중개 수수료 받으면 되니까 그 중개업자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전화상으로 구두 계약을 해서 그리고 난 다음에 이렇게 가계약금을 갖다가 지금 매수인이 이제 살 거 아닙니까? 그렇죠? 이제 아무래도 좀 싼 가격에 사시려고 부동산 업자한테 또 이야기를 안 했겠습니까? 그렇죠? 가문이설을 다 해서 서로. 그렇게 했을 겁니다. 그래서 그 매도인인 그분한테 멀리 계시니까 전화를 해서 뭐 아직 뭐 상가나 이 주변에 그렇게 형성권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이 정도 선에서 뭐 얼마 정도 얹혀 주겠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가계약금을 먼저 통장으로 그냥 던져줘 버렸는가 봐요. 그러고 보니까 본인이 그 뭐 던져줬는데 그걸 또 받은 상황은 그 뭐 또 계좌번호를 알려줬는가 봐요, 또. 하필 또. 그러다면 이제 문제가 좀 발생하게 되죠. 그렇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사건이 좀 일어나게 됐는데요. 아무튼 간에 그 같은 경우에, 일단 가계약은 됐으니까. 어떻게 법률에서는 보면 법률 행위라고 하는 부분이죠. 그렇죠. 이제 법률의 행위에 따라서 법률 효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. 이 지금
개인 간에는 법률 행위에 의해 가지고 이제 채권 계약이 지금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가 있죠. 어쨌든 간에 행위는 일어났습니다. 근데 법률 효과는 나타났는지 안 나타났는지는 그 사실관계를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되고, 그 부분은 당사자 간에 어떤 또 주장이 또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. 아무튼 간에 결론은 뭐냐라고 하면, 일단 그 나중에 좀 시간, 그날 이렇게 돈을 받고 난 다음날 다른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가격대도 많이 올랐고, 지금 시세를 굳이 팔 필요는 없다. 더 올라갈 텐데 왜 이걸 파시려고 하느냐부터 해서 한마디로 말해서 착오를 일으킨 거죠. 부동산 업자들 입장에서는 변심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, 자 이제 상대편 괜히 그 매도인 입장에서는 착오를 일으켰다고 이렇게 말씀하시고, 각자 또 나름대로 주장이 있다고는 생각합니다. 또 존중도 우리가 해줘야 될 사항이고, 그렇죠. 아무튼 간에 그럼으로 인해 가지고 저에게 지금 와서 매도인께서 이 상가가 지금 계속 이게 발전하고 있고 지금 계속 앉아 알아보니까, 멀리서 제가 있다 보니까 몰랐는데 생각보다 시세가 많이 올랐는데, 그리고 굳이 뭐 돈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사항도 아닌데 바로 그냥 이게 지금 부동산에서 저녁에 이렇게 전화가 와가지고 뭐 가문이슬을 하면서 그냥 바로 이렇게 통장에 돈을 갖다가 가격감을 던져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라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열의 9 정도는 그런 어떤 부동산 업자는 일단은 다음에는 계약을 하시지 마시라 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. 실제 그렇습니다. 그 부동산 업자는 그 양 당사자의 의견을 충분히 좀 듣고 그분들이 만나게 한 다음에, 그리고 좀 이야기를 좀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? 그렇죠. 그 돈이라고 하는 것이 뭐 많든 작든 뭐 거기서는 조금 돈이 됐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8억 정도, 7, 8억 정도가 왔다 갔다 하는 상황이라면 더 그렇죠. 그렇죠. 그러니까 딴 걸 떠나가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조금 시간적 여유를 좀 가지라고 하는 겁니다. 그런 부동산 업자가 그냥 하는 거는 대부분이 다 중개 수수료만 받고 뭐 양 당사자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. 그런 업자가 과연 지금 중개인이라고 지금 할 수 있을까?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. 사실은. 그래서 뭐 요거 지금 제 이런 유튜브를 좀 보고 계신 분들 중에 중개 사무소를 하고 계시는 소장님도 계시지만 또 어떻게 생각하실지는 모르겠는데, 그래도 기본이라고는 생각합니다. 아무리 팔려고 하더라도 양 당사자 만나서 하루 이틀 있지 않습니까? 직접 만나 뵙고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, 그러고 나서 계약서를 적어도 되지 않습니까? 그렇죠? 그렇게 급하게 할 필요는 없죠. 아무튼 간에 그 매도인 분께서는 착오를 일으켜서 지금 이제 일단 그 계약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겠다 이제 하는 부분이 들어갔는데, 그게 취소인지 무효인지 이런 부분도 사실 여러분들 알다시피 법률 행위에 대해서는 무효와 취소라고 하는 부분이 있죠. 그리고 여러 가지 또 조건들도 있겠죠. 그렇죠. 그렇죠. 자, 아무튼 간에 제가 말씀은 요 정도로 지금 드리도록 하고, 그 다음에는 어쨌든 간에 계약을 할 때 부동산 업자하고는 좀 조심해서 반드시 시간을 조금 두고 고민하시고 이렇게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. 그 법률행위 조그만 걸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싸우게 됨으로 인해 가지고 상당히 많은 자칫 잘못하면 또 법적으로까지 소송이 좀 걸릴 수가 있고, 그 소송이라는 부분이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은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최소한 있죠. 여러분들이 정말 잘못한 것이 없을 때, 정말 억울하다. 이거는 아무리 내가 살펴봐도 이거는 5번, 6번 참아도 정말 억울하다 할 때는 소송을 하는 겁니다. 그리고 권리적인 부분에서도 이걸 도저히 용납이 안 된다. 내 권리에 대한 침해를 입히고 있다. 라고 했을 때는 소송을 해야 되는 상황이죠. 그래서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보호를 해야 되지만, 그런 상황이 아니고
단지 어떤 투기성이 좀 짙은 이제 이런 부분으로 재산권에서라든지 이런 문제가 좀 발생했을 때는 소송까지 가게 되는 거는 양 당사자분들이 다 피해를 보게 되는 겁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동산에서 어떤 상가라든지 오피스텔, 어떤 주상복합, 요 아파트 단지 이런 데서 가격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러니까 지금 팔아야 될 상황이다 하더라도 여러분들께서 또는 사야 될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 똑같습니다. 좀 더 한 번 더 고민하시고 직접 만나 뵙고 매도인 매수인하고 만나 뵙고 한번 이야기를 하시라라고 하는 겁니다. 오늘은 이 정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